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코너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고요. 정확한 트림과 사양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또 가장 인기가 많은 9인승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D가 들어가지 않은 전륜구동 EWD 방식이고요. 트림은 캘리그라피의 모든 옵션이 다 더해져 있는 풀옵션 사양입니다. 일단 제가 최초 시승회 때 탔었던 차량이랑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시승회 때 탔었던 차량은 7인승의 AWD 캘리그라피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옵션도 다르고 또 여기 중앙에 보이는 시트도 없고 또 AWD다 보니까 연비가 정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좋긴 하지만 뭔가 내돈내산하기는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마침 이렇게 신호를 정차했기 때문에 이 중앙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 시트.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시트 포지션을 다 맞춰둔 상태이거든요. 메모리 시트까지 아예 다 세팅을 해버렸는데 이 중앙 시트를 올리려면 이 안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패브릭으로 된 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 운전 포지션으로 잡으니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끈이 달락말락 안 닿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끈을 한번 이렇게 당기면 혹 하고 시트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힘을 주고 이렇게 헛 이렇게 해야지 중앙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였는데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시트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가 9인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6인 이상 탑승을 했을 경우에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9인승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지금 중앙 시트를 제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요거는 사람이 탑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막 11인승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7인승이나 9인승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9인승이라든지 7인승을 구매했을 경우에 9인, 7인 다 안 태워 다니거든요. 진짜 많이 타야 4명이고 보통은 정말 많이 타야지 5명? 그 정도로 태워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팰리세이드도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333 시트 배열이 되어 있어요. 1열은 시트 3개, 2열도 3개, 3열도 3개 그래갖고 9인승이 되는데요. 일단 1열 같은 경우는 운전석하고 이 조수석 여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이 중앙 시트는 보시다시피 좌판이라든지 등판 이거 각도 조절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기능이 없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발판이 굉장히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탔다고 가정하면은 발을 여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시트는 그냥 무늬상 형식상으로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중앙 1열 시트를 폈잖아요. 그랬을 때 컵홀더가 없어요. 컵홀더가 어딨냐? 요 뒤에 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맨날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텀블러를 도어에 간신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도어 포켓도 용량이 적진 않은데 제 거보다 조금 더 큰 텀블러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요게 맥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중앙에 컵홀더가 이 중앙 시트를 펴놨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충전 시스템들도 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앙부의 시트에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버스 전용 차로를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실용성은 빵점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전용 차로에 갈 수 있는 차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버스 전용 차량면은 그 대형 버스 있잖아요. 45인승 진짜 고속 주행을 하는 그런 버스들이 가야지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일반 요런 승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은 아무래도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 있는 차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만큼 진짜 이 고속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다인승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들이 좀 피해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중앙 시트는 불편하니까 다시 접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접히는 거죠? 제가 시트를 던지지 않았어요. 레버를 당기니까 얘가 좀 시끌벅적하게 접히네요. 뭔가 머쓱하네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와 또 이렇게 C타입 충전 단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인승과 비교했을 때 9인승은 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콘솔 박스 용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얘도 콘솔 박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열면은 공간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장지갑? 뭐 그 정도 넣을 수 있고, 핸드폰? 뭐 그 정도 넣을 수 있고, 아무튼 이 깊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시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납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7인승은 이 콘솔 박스를 열면은 공간이 진짜 넓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닫을 때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신형 팰리세이드 최초 시승할 때는 7인승 AWD 캘리그라피로 탔었고, 또 고속주행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승 행사를 하면은 되게 코스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어져 있는데, 저속 구간, 막히는 구간, 고속 구간, 약간의 와인딩 구간, 또 노면 좀 안 좋은 구간, 이게 다채롭게 섞여져 있는 코스를 잘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의 성능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보통의 시승 행사가 정말 많이 타야지 2시간 정도 타거든요. 뭐 짧으면 1시간? 근데 사실 차를 한두 시간 타고 어떻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잠깐 탔는데. 그리고 거의 다 시승에 있는 차량들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잠깐 탔을 때 기분상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 풀옵션이고 새 차기 때문에 이 냄새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든지 시각에서 오는 만족감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데일리카로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을 타다 보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E 세그먼트, 준대형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팰리세이드 자체도 원래 넓으면서도 편안하고 쾌적한 차량이었거든요. 식상한 카니발의 선택지로 정말 최적화된 안성맞춤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카니발에 비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용납 가능한, 수용 가능한 그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실제로 아빠분들께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오면서 일단 성능 자체는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원래 기존에는 V6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3.8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거기서 4기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차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엔진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 그러니까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6기통과 4기통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기통수가 2개가 빠지니까. 그래서 특히 요거는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6기통 같은 경우는 고RPM을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면서도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실키실키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면에서도 제가 막 엄청 초고속 영역까지 밟아보진 않았지만 고속 영역으로 쭉 갔을 때 얘가 진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도 부족하지는 않은데 뭔가 6기통만의 넉넉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형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아래급인 산타페와 소렌토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엔진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신형 산타페도 타봤고 신형 소렌토도 타봤는데, 제 기준으로 이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지금 팰리세이드 체급보다는 아래급인 산타페나 소렌토한테 조금 더 궁합이 잘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도 크고 또 기능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증가하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옵션 조합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2.1톤이거든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2톤이 넘으면 무거워요. 전기차도 아닌데,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2톤이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죠. 그에 반해 아래급인 뭐 산타페를 기준으로 들자면,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8톤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무게에서 오는 출력 차이라든지 초반의 가속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터널 안으로 입성을 했는데요. 이게 옵션이긴 하지만 빌트인 캠 2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즘 현대차 그룹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신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가 센터를 포함해서 여기 도어 쪽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색깔의 변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은 RGB 컬러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GB 컬러 선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낮이라서 그런지 뭔가 밝기가
되게 은은합니다.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면 오히려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요즘 신차들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굉장히 진심인 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소극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컬러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용도에 맞게 또는 컬러 테라피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급인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하고 이 실내 내장재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령 요 센터 쪽에 보시면은 이 우드 플로어 이런 것들도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우드 플로어가 좋은 게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받잖아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뭔가 약간 전시장에 온 것 같은, 전시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좋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약간의 핑크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컬러로 바꿀게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부에 보시면 보이시죠? 안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울로 사용을 하면 되고, 특히 이렇게 디지털 미러, 요즘 이제 D3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거울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우천시 아니면 눈 많이 올 때 요럴 때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거울은 아무래도 뭐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으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카메라 형식으로 들어있는 거는 그 앞에다가 특수 뭐 코팅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물방울이 잘 안 맺힙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확실히 좋고, 특히나 밤에 비 오는 밤 진짜 최악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벌써 짜증이 나. 비 오는 밤에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거울로 봤을 때보다 시인성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D3보다는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뭐라 그럴까, 지금 뒤에 봉고 차량이 바싹 따라오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량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령 탑승자의 표정이라든지 탑승자의 얼굴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이거 뭔가 인권상으로 이거 좀 이거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은 진짜 퇴근길이라 가지고 좀 많이 막히거든요. 요랬을 때 지금 또 이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사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고속 주행용보다는 시내 주행용으로 조금 더 적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최초 시승할 때는 고속 주행 위주로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막히는 길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뭐라 그럴까, 너무 컴포트한 하체를 좀 지향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 고속 직진성이 막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키실키하고 부드러운 하체 감각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이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속 주행을 주로 하는 나라들은 자동차 하체를 좀 탄탄하게 조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나는 이렇게 막히는 길 안 가고 고속주행 위주로 하거든. 근데 고속주행 위주로 했을 때에는 탄탄한 서스펜션이 오히려 운전 피로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이런 풍실풍실한 이런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바운싱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팅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좁은데 거기에 인구 밀집도도 높고 거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사시잖아요. 지방보다는 이 서울 수도권에 좀 이렇게 몰빵되어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정체가 정말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약간 현타가 올 때도 많긴 한데, 아무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은 대부분은 막히는 길을 많이 가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팰리세이드는 막히는 길에서 시내 주행에서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하체 감각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뭔가 컴포트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정말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형은 이것도 휠 인치수 차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21인치가 달려있는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21인치 한정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아무튼 기본 인치수는 18인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21인치밖에 못 타봤어요. 그래서 비교군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21인치임을 감안한다면은 하체 감각이 처음 탔을 때는 오히려 탄탄하다고 느껴졌는데
타면 탈수록 하체 세팅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하체 세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한 노면이라든지 좀 안 좋은 노면 이런 데에서 승차감을 부드럽게 구현을 해줍니다. 기존 펠리세이드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5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기에 적합한 공기압이죠. 근데 제가 시승 행사 때는 요거보다 조금 높은 공기압의 차를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한 40 psi? 그 정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아무튼 승차감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도 좀 편차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35 psi로 맞춰져 있는 21인치의 펠리세이드는 붕신붕신한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신형 펠리세이드를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기대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1.6이잖아요. 1600cc. 근데 요게 준중형 SUV까지는 최적이거든요. 요즘 또 이제 뭐 전기 모터 용량도 늘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형까지만 오더라도 딱 맞아요. 풍부하지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카니발에도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진짜 살짝 도와준다, 그래 내가 좀 뭐 인심 쓴다,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랄까 요즘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저는 약간 실망감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엔진 자체도 너무 차체가 큰 차를 1600cc가 끌다 보니까 고속 영역이 좀 약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 같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 개입도 다른 세그먼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튼 그거를 인식해서 그런지 펠리세이드는 2.5, 2500cc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인증 문제로 아직까지는 출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점차 나오겠죠, 기다리다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정확한 공인연비가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휠 인치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마 복합연비가 14km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k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카니발이 세제 혜택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도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형 파워트레인을 도입을 하고 아마 연비도 제 예상으로는 아마 한 14.5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카니발이 못 가졌던 세제 혜택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연비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엔진도 조금 큰 게 달려있다 보니까 출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비싸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2.5 가솔린 기준으로 여기서 똑같은 조합으로 하이브리드를 가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비싸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600만 원 웬 말이야.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서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은 뭐 적게는 한 200, 많게는 한 400 정도 비싼 차량들이거든요. 근데 펠리세이드는 600만 원이 비싸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진짜 칼을 갈고 만든 파워트레인이라서 조금 많이 받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직접 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로드 노이즈 뿐만이 아니라 승차감도 2급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아주 잘 된 느낌이 듭니다. 다만 고속으로 갔을 때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만족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위주로 또는 고속 위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옆에 바로 제네시스의 GB80이 있는데 이 가격을 보니까 진짜 박빙이더라고요. 신형 GB80의 기본 트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300~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펠리세이드, 물론 가솔린으로 가면 저렴하긴 하지만 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가면은 7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많이 추가하면은 오히려
위급인 제네시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GB80도 정말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하체 감각이라든지 주행 능력이라든지 실내외 고급감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전체적인 총 만족도가 제네시스 GB80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팰리세이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팰리세이드 vs GB80을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몇백만 원 더 주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GB80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성비로 사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차라든지 뭐 소형 SUV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게 좀 더 좋은데 사실 팰리세이드 급을 보시는 분들은 가성비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내가 사고 싶어서 또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값어치를 지불을 한다면은 몇백만 원 더 써가지고 조금 더 좋은 차량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에 옵션을 많이 넣으실 거면은 개인적으로는 GB80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막혀서 제가 에코 모드를 달렸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지금이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우 그래픽이 이게 신형 그래픽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엑셀을 쭉 밟았을 때에도 약간의 터보렉이 있네요. 아무튼 뭐 터보 차저가 있으니까 급 가속 시에는 터보렉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뭐 혼자 탔을 때는 당연히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가요. 다만 이게 9인승 차량이잖아요. 물론 9명이 탑승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9명이 다 탔을 경우에는 가속력이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 이 전작인 V6 3.8보다는 약간은 좀 미진한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6기통과 4기통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마력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만 토크는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특히나 실제 가속되는 영역 구간이 있잖아요. RPM 2000 구간? 그 정도로 봤을 때 구형보다 신형이 저속에서 이렇게 팡팡 치고 나가는 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엑슬링 쫙 했을 때 엔진 사운드는 별로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팍팍 갔을 때 V6 3.8 엔진보다는 조금 더 화끈하게 가속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고속 장거리가 아니라 시내 주행용으로 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형 세타 3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엔진음이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도 기능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아쉬워요. 엔진 사운드가 별로니까 그냥 노멀 모드로 다닐게요. 지금 이렇게 외의부진 구간 그리고 시속 한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도 승차감이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국산차는 직진을 못한다. 고속으로 갈수록 막 핸들이 뭐 좌우로 간다든지 우로 간다든지 막 떨린다. 똑바로 가는 걸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냐면 그게 일반적인 우리 속도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에선 괜찮거든요. 근데 과속 카메라에서 걸릴 정도의 속도에서는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하체 세팅이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초고속 영역으로 달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팰리세이드로 뭐 서킷 주행이라든지 막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차로.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는 만족감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구독 서비스긴 한데 월 얼마씩 나가요. 월 얼마씩 나가서 라이팅 패턴도 원래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차를 열고 닫았을 때 웰컴 라이트가 무빙이 되면서 라이트 패턴을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구독을 안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 CCNC가 들어가 있는 화면 구성은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서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 테마 외에도 이렇게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폰이 이거 봐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정말 귀엽게 바뀝니다. 뭔가 약간 미니스러운 감성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월 얼마씩 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라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를 굳이 추가 유료 옵션으로 만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외장 컬러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컬러입니다. 이게 이게 펄감이 없는 그레이빛인데 살짝 블루기가 도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올해 2분기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뭐 공장 라인이 뭔가 좀 다른가 봐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탑승하고 있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이 컬러는 올해 2분기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쌈박한 컬러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컬러는 블랙 원톤이긴 하지만 이게 캘리그라피로 오게 되면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퀼팅 파이핑도 트림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기본 트림이 익스클루시브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윗급인 프레스티지로 가면은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데 퀼팅 파이핑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또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퀼팅 파이핑이 이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신형 펠리세이드는 트림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시트를 모조리 죄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트만 보더라도 어느 트림이다,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이 하는 펠리세이드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이 중앙부에 약간의 금속 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해요. 그리고 전방부에 보면은 메모리 시트를 포함해서 에르고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긴 해요. 옵션상으로는 만족감이 거의 극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엄청난 대형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디젤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도 꽤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펠리세이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 유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차량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리 두께를 조금 두꺼운 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을 많이 막아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도어 실링의 마감들도 꽤나 준수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방음 정도는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프로션을 타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차값이 막 6천만 원이 넘고 뭐 이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조용해야 되는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오면은 루프 쪽에도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 있고 스웨이드가 여기 썬바이저까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룸램프도 은은한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키는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현대차 차키 디자인이죠. 아무튼 이게 다음 세대로 언제 디자인이 변경이 되긴 할 텐데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일단 디자인은 둘째치고 굉장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뭔가 조약돌 같기도 하고 이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다른 브랜드의 차키보다 좀 잘 빠지더라고요. 얘가 너무 걸리는 게 없이 만들었어. 그래서 주머니에서 잘 빠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별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는 9인승이 출시가 된 이 펠리세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 리무진도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기아 자동차에서 하이 리무진이 출시가 되거든요. 또 이제 특장 업체 같은 경우도 카니발을 시작으로 요즘에는 산타페 소렌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도 특장 업체에서 이제 이 하이루프를 탄 하이 리무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펠리세이드도 뭔가 잘 조합을 해서 만든다면은 의전용 카니발을 넘어설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얹어져 있다면은 연비도 챙기면서 디자인도 챙기면서 실내 고급성도 챙기면서 승차감도 챙기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생성형 AI 써볼게요. 신형 펠리세이드 어때? 현대 펠리세이드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안전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UV입니다. 또한 다양한 첨단 기술과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에 적합합니다. 디자인 확실히 이게 자연어까지 습득할 수 있는 생성형 AI라서 그런지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보다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가면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더워. 봉조와 통풍 시트 되네? 설정을 변경할게요. 이게 그전엔 안 됐거든요? 뭐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아, 다시 되네? 아니,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세상에나. 통풍 시트를 켰다가 열선을 켜니까 엉덩이가 뭔가 이상해요. 추웠다, 더웠다. 뭔가 명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